많은 분들이 영양제가 너무 많으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말씀드려요. 정확하게 듣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수면, 뭐 식사, 환경 독서, 스트레스, 운동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해주셨는데 운동은 효과가 어차피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걸 텐데 너무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좀 의사 선생님으로서 좀 추천하는 요게 좀 좋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운동하면 좋은데 딱 한 가지만 해야 된다. 그럼 일단 걷기입니다. 걷기. 네. 걷기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너무 많이 다 아시겠지만 네. 좀 뇌호르몬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수면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수면이 잘 되려면 뭐가 많이 나와야 되냐면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근데 멜라토닌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멜라토닌으로 갈 수 있는 전구 물질이 있어요. 원료라고 보면 되죠. 멜라토닌으로 변화되는 거. 그 앞에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행복 호르몬. 아까 얘기했던 그 평화로움. 그럼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저녁 때 멜라토닌도 많이 생기고 잠도 잘 자겠죠. 네. 낮에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잠을 잘 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세로토닌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햇빛이고요. 두 번째가 리듬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리듬 운동하면 뭐 댄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냥 걷기가 리듬 운동입니다. 걸으면 돼요. 그럼 어디서 걷느냐? 실내가 아니라 햇빛에서 걷는 거. 여기서 말하는 햇빛은 비타민 D랑 다르게 비타민 D는 피부로 보잖아요. 네. 이거는 피부로 보는 햇빛이 아니라 그냥 광자극,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 자극이 뇌로 가면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자극 플러스 걷는 것. 그래서 낮에 많이 걷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네.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져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네. 밤에는 숙면도 되고 밤에 산책하는군요. 밤에 산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죠. 낮에 하는 게. 왜냐하면 세로토닌 만드는 분야에서는 물론 운동 효과는 있겠지만 육체적 운동 효과는 있겠지만 그 이왕이면 낮에 하는 게 훨씬 좋죠. 네. 그래서 직장인분들도 낮에 식사하시고 한 2-30분이라도 네. 산책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 낮에 산책을 하고 밤에 집에 와서 약간 빛을 좀 어둡게 하고 네. 요 두 가지만 잘해도 잠자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걷기 말고는요. 걷기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자, 이제 그러면 걷기. 지금 이제 걷기는 게 산책처럼 천천히 걷는 거는 네. 뇌호르몬에서 얘기한 거고 그럼 이제 육체적으로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냥 걷기가 아니라 인터벌 걷기. 인터벌 걷기는 한 30분 정도 걷는 건데 3분은 천천히 걸어요. 3분을 빨리 걸어. 그럼 6분이잖아요. 네. 이걸 5회 반복하면 30분이 걸리거든요. 이 인터벌 걷기를 꾸준히 한 사람들이 뇌 건강도 좋고 육체적 건강이 좋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터벌 걷기를 한 거는 이제 그 빨리 걸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어느 정도로 빨리 걸어야 되느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걸으면서 옆 사람이랑 대화하기 힘들 정도로 숨차서 그 정도로 빨리 걷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3분 걷다가 네. 좀 빨리 3분 걷다가 또 천천히 3분 걷다가 지금 걷기라는 네, 게 네. 그냥 이렇게 걷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러닝을 말하는 거예요? 러닝은 별로 안 좋아요? 러닝도 좋죠. 러닝 좋은데 그건 이제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저희 이제 구독자층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꽤 있으시고 하니까 사실 러닝보다는 걷기를 더 많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인터벌 걷기. 그리고 나서 근력 운동. 사실 근력 운동은 근육 유지에 너무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근데 근력 운동도 이제 젖산이 나오게끔 많이 운동하면 근육에서 이제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유산소가 아니라 무산소가 운동이 되면서 네. 젖산이 쌓여갖고 이제 근육 피로감이 생기잖아요. 통증. 근데 그 젖산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젖산이 많이 쌓이면 그것이 뇌로 가서 뇌 기능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 예, 근력 운동. 제가 요즘에 선택한 운동이 하나 궁금한데 뭐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테니스에 완전 빠져서 하는데 너무 좋죠. 이게 좀 좋다 생각되는 거 지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이제 낮에 햇볕을 본다. 그리고 반바지, 그냥 민소매 같은 거기에 이제 걷기 이게 합쳐진 게 테니스는 그럼요. 낮에 많이 치면서 햇볕 받고 이제 또 테니스는 사실 뛰어다니고. 유산소 운동이니까 맞아요. 사실 다른 운동에 비해서 몸싸움 할 일은 없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좀 떨어지고 아주 좋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테니스는 사실은 모든 운동이 다 합쳐져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뛰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예, 그리고 또 근력 운동도 들어가고. 골프는요? 골프는 사실은 걸으면서 골프를 치면 그러니까요.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카트를 타고 다니면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골프는 운동보다는 좀 더 취미, 네, 여가. 예. 근데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아, 그쵸? 네, 너무 네.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식단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병을 부르는 한국인의 안 좋은 식습관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세요? 저희 이제 음식을 뭐 나쁜 음식 피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드리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그냥 첫 번째로 꼽으라 그러면은 일단은 당분, 설탕 많이 들어간 거. 설탕이 만병의 근원이에요, 사실은. 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가능하면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설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탕까지 아니더라도 달지 않더라도 흰 밀가루로 만든 또 흰쌀, 이게 사실 먹으면은 설탕까지 달진 않지만 혈당을 올리는 거는 똑같거든요. 단맛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오래 씹다 보면. 그래서 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결국은 과도하게 쌓이면 몸속에 많은 병을 일으키죠. 뭐 아시다시피 복부 비만부터 시작해서 뭐.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당분은 줄이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당분 줄이면 밥을 어떻게 안 먹냐. 네. 뭐 근거질은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가능하면 이제 현미를 드시고, 네, 통곡물. 네. 이거는 흰쌀이 아니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이 혈당 높이는 속도를 낮추기 때문에 네. 지방으로 갈 확률도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기름막을 씌워서 먹으면요, 되게 좋아요. 쌀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밥을 할 때 식용유 같은 거, 뭐 네. 콩기름도 좋고, 네. 뭐 아니면 뭐 저희는 이제 그냥 올리브유 쓰는데 네. 한 스푼을 넣어요, 밥에다가. 그리고 밥을 합니다. 그러면은 밥이 딱 되잖아요. 현미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막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쌀 아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네. 보관을 했다가 꺼내서 차가우니까 이제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도 됩니다. 네. 그렇게 먹으면 기름막을 씌운 다음에 냉장실에 오랫동안 넣어둔 음식을 먹으면 네. 쌀에 있는 그 전분들이 저항전분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항전분은 뭐냐면 먹자마자 쌀처럼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약간 식이섬유 같은 역할을 하면서 흡수가 빨리 안 되고 천천히 흡수시키는 식이섬유 역할을 해줘요. 네. 그래서 밥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서 밥을 먹으면 칼로리를 거의 40%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올리브유 넣고 밥을 했어요. 밥을 쪘어요. 바로 먹으면 안 돼요? 왜 냉장고에 갖다 다시 데워야 돼? 그게 바로 그 냉장고에 넣었을 때 저항전분이 더 잘 생겨요. 훨씬 잘 생겨요. 그래서 이것이 한동안 또 유행을 했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영양을 챙긴다는 게 참 번거로운 일이구나라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과도한 탄수화물, 네. 정제된 탄수화물은 좀 적게 먹거나 밥을 먹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네. 그렇게 드시는 현미랑 올리브유 그렇게 밥 드신 거 왜 선생님 하루 식단 좀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몸소 이 동안 외모로서 지금 50대 중반 누가 믿으시겠습니까? 김 작가랑 친구거나 지금 조금 더 많거나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더 어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시고 저는 사실 식단을 네. 이렇게 막 열심히 막 건강식단을 챙기진 못해요. 네. 밖에서 많이 먹다 보니까. 하지만 영양제는 꼭 챙겨 먹죠. 챙기면 영양제 정확하게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제품명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네. 많은 분들이 영양제가 너무 많으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말씀드려요. 정확하게 듣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필수 영양소, 선택 영양소가 있어요. 네네. 필수 영양소는 이거는 우리 몸속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뭐 비타민 종류, 미네랄 네. 종류, 또 오메가3 같은 건 다 필수 영양소거든요. 네. 이런 거는 없으면은 사람이 만약에 제로가 되면 사람이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선택이 있어요. 선택은 없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에 속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 종류들, 미네랄 종류들, 그다음에 오메가3 같은 거. 네. 그리고 선택에 속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굉장히 유명한 거, 홍삼 이런 거. 이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홍삼 성분이 몸에 없다고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근데 비타민 D가 없으면 뼈가 안 만들어서 죽고, 마그네슘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네. 이거 필수잖아요. 네. 비타민 C가 없으면 괴혈병에 걸려서 죽고, 이해갑니다.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필수부터 챙기자. 그래서 필수가 첫 번째로 선택할 게 종합적인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 것. 네. 그래서 뭐 비타민 A, B, C, D 뭐 다 들어있으면서 비타민 B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비타민 B가 있어야 에너지가 나오니까. 네. 필수 영양소는 종합 영양제 하나 챙기자. 거기 물론 마그네슘도 같이 들어있으면 더 좋고요. 하나 첫 번째. 두 번째가 오메가3. 이 두 가지를 일단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종합영양제에 비타민 D가 들어있긴 한데 용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종합영양제에 있는 비타민 D로는 비타민 D를 정상으로 올리지를 못한다는 걸 저희가 임상 경험으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타민 D를 추가. 그럼 3개가 됐죠. 여기다가 조금 더 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도 조금 더 고용량으로 종합영양제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보통 100ml에서 200ml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 정도 용량은 하루 기초 권장량이라 그래서 이것도 안 먹으면 괴혈병 걸린다는 용량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세포 기능을 공부한 기능의학 의사로서 세포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용량이 따로 있어요. 그게 좀 높아요. 비타민 C는 1000ml 정도 이상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비타민 C 제품들이 하나에 1000ml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종합영양제만으로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것만 먹어도 되긴 하지만
조금 더 자기가 여유가 있다 하시면 C까지 추가. 그러면 4가지가 되겠죠. 요 4가지를 네. 기본으로 먹으면 좋고요. 네. 물론 어렵다 그러면 3가지만 드셔도 되고 네. 거기다가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간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가 하나 있어요. 코엔자임 큐텐이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들어본 거 많이 들어보셨죠? 코엔자임 큐텐인데요. 원래 이거는 비타민 미네랄과는 다르게 네. 몸에서 만들어져요. 원래 비타민 미네랄은 몸에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건데 코엔자임 비타민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소입니다. 근데 이게 20, 30대에 피크를 칩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에너지 공장을 돌리고 세포 속에 에너지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고 항산화 영양소라 해서 독소를 제거해주고 그래서 항노화 영양소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영양소가 있어야만 네. 노화도 늦춰주고 하는데 이게 40대 이후로 급격히 떨어져요. 욕심을 좀 내자면 40대 이후에는 코엔자임 큐텐도 저는 필수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잘 먹고 챙기면 우리가 좀 노화도 좀 잘 막을 수 있다. 아예 그럼요. 자, 그럼 이제 말씀하신 이제 노화를 막는 방법 또 다른 거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하는 거 당연한 건데 맞아. 음식 얘기를 좀 더 드리면 네.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식이고요. 하나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음식량을 적게 먹을수록 오래 산다는 연구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일본의 그 오키나와 지역에 네, 사람들이 장수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80% 정도 배가 차면 더 이상 안 먹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촌이고 장수촌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소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키나와 사람들이 또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예,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장수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가득하지 먹지 않고 조금 덜 먹자, 덜 그 배부를 때 그만 먹는 습관. 네. 이게 이제 노화를 위한 방법이고요. 예, 이건 뭐 확실하게 검증되어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 이게 최소한 24시간 중에서 12시간 동안은 금식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야식을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저녁을 일찍 먹고 아침 먹으면 12시간 넘길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2시간 정도 음식이 안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에너지원으로 음식이 더 이상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뭘 사용하냐면 세포 내에 있는 남은 안 좋은 찌꺼기들 또는 노화된 잘못된 세포들을 잡아먹는 자가포식이라는 작용을 하게 돼요. 이것이 그 유명한 오토페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작용인데 이 오토페이지가 잘 된 사람들이 노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최소한 12시간 이상 금식을 할수록 네. 그런 시간이 많을수록 몸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12시간이 아니라 16시간까지 금식을 하게 되면 네. 오토페이지가 더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왜 16대 8 간헐적 단식이 네. 유행을 한 것도 살 빼는 것도 중요한데 몸에 있는 독소를 자정작용시키는 시간을 충분히 16시간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2가지를 저는 그래도 음식 관련해서는 노화를 막는 습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책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토마토와 당근이 특히 몸에 좋다고요?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캐로티노이드라고 하는 네. 그 항산화 물질들이 있어서 네. 그렇죠. 항산화 물질들 다 아시겠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엄청 많은 독소, 활성산소를 네. 억제해주는 물질이 이제 항산화 물질인데 토마토 안에는 이제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죠. 네.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데 그 빨간색 엄청나게 좋은 거죠. 라이코펜 그거를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제 또 토마토가 있으니까 당근에는 뭐 당연히 베타카로틴 이것도 항산화 물질이고 이것도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도 너무 좋죠. 이런 야채들은 사실은 색깔이 막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빨간색, 뭐 파란색, 또 보라색 색소들이 결국은 다 몸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색깔의 야채와 채소, 과일들을 골고루 먹는 건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좀 강추하는 채소, 과일 3개가 있다면 토마토, 당근 좋고요. 나머지 한 개 뭘까요? 저는 그 비트. 비트요? 네, 비트. 그 빨간색이 있어요. 썰어 먹으면 약간 무 같기도 한데 약간 쌉쌀하면서 달기도 하거든요. 네. 단맛도 나거든요. 비트가 굉장히 강력한 그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거의 약처럼. 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비트 먹으면 혈압 잘 떨어져요. 왠지 마지막에 사과가 들어갈 것 같은데 사과가 들어가진 않아요. 사과도 좋겠지만. 사과도 좋아요. 사과도 좋고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사실 포도도 좋고. 네. 오늘 이제 영양제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영양제라든가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좀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게 맞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영양소를 가지고 네. 쓴 논문들을 보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양소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제품이 되기 전 단계잖아요. 근데 이 영양소가 제품으로 바뀌면서 과연 효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네. 인증을 찍어주잖아요. 네네. 그 인증을 찍은 거는 그래도 제대로 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다. 그래서 그것을 마크가 찍은 거를 보면서 사용하시면 효과를 믿으시면서 드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을 또 네. 너무 안 좋게 보시진 않으시나요? 그럼요. 저희는 사실은 10몇 년 동안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진료하면서 약 처방도 많이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게 영양소 처방이고 영양소 처방을 통해서 또 좋아진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자기개발적 질문인데 삶을 성공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MBS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꼭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사실 모든 배움은 메타인지에서 시작되거든요. 내가 나를 모르면 배움도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메타인지가 높지 않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네. 사실은 메타인지 훈련하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메타인지가 된 사람들이 결국은 네. 동기부여도 시킬 수 있고 멘탈 마인드 잡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메타인지에서 네. 이게 내가 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내가 나를 돌아봐도 네. 저는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들을 봤을 때 느껴진 것 중 하나는 나를 돌아보는데 나의 부족하거나 내 단점 이런 거를 잘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나를 돌아봐도 네. 나를 제대로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저도 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할 거잖아요. 누가 제 단점에 대해서 뭐라 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네네. 왜냐면 저도 제 단점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은 거야. 그냥 이게 내 단점인 거고 이건 내가 잘한 거고 그리고 누가 내 단점을 지적해도 뭐 그게 이상하게 표현하지 않는 이상 그게 기분 나쁠 일 이렇게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되긴 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 기가 쉽죠. 누구든지.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누가 옆에서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 단점과 내 장점을 빨리 알아차리는 거는 네. 너무 중요하고 맞아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인정이 돼야 새로운 배움이 되고 그렇죠. 또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인정이 안 되면 못 나가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가 모든 거의 첫 번째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원장님은 총 이제 32년 정도 되셨나요? 의사로서 진료를 보신 지? 저 인턴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만 32년이 됐습니다. 만 32년. 네. 이제 가시기 전에 그냥 제 개인적인 사심인데 네. 32년 동안 진료를 보신 분이면 원래 딱 네. 누구 딱 사람을 봤을 때 네. 바로 이상 건강이든 뭐든 네. 좀 안 좋구나 뭐 이렇게 네. 느낄 수 있잖아요. 환상 바로 옆에 있는 김 작가 네. 건강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나요? 제가 딱 보니까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저 피부 좀 까마잡잡하시고. 네, 맞아요. 요즘 네. 또 까매졌어요. 네, 그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스트레스입니다. 것 같은데, 글쎄 뭐 생활은 좀 불규칙적으로 생활하지는 않으신가요? 좀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크리에이터의 삶이라는 게 그렇죠. 예, 수면은 그래도 하루에 꼭 7시간은 자려고 하는데 네.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잠은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다. 네, 좋아 보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네. 의학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나요? 네, 네. 뭘 먹었을 때 이제 그것처럼 이제 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제 삶의 건강에 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셨으니까 네. 오늘 비타민 D 챙기시고 알겠습니다. 네, 하시다 보면 네. 더 건강해지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원장님과 또 다른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이동환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